RIT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주에 있는 라체스터시에 있는 라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컴퓨터 사이언스에 지금 현재 교수로 있고 학교 어소시에이트 체어로 일하고 있는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학생들 사이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전공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현지에서는 어때요? 미국 학생들한테? 미국 학생들한테도 제일 인기 있는 전공 중에 하나죠. 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의대나 법대가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의대나 법대 말고 그 다음으로 아마 같이 그만큼의 인기가 있는 과가 컴퓨터 사이언스일 겁니다. RIT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으로 그렇죠. 유명하니까 이 내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과가 인기가 많아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여기를 선택하려면 자격 기준이 좀 높거나 막 이런 건가요? 요즘은 SAT 스코어를 많이 안 보지만 그걸로 따졌을 때는 제일 높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과가 RIT에서 제일 큰 과고요. 학부도 그렇고 이제 마스터 과정도 제일 큰 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죠. 몇 가지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인기 있는 학과들 뭐가 있을까요? 공대 쪽에서. 공대 쪽에서요? Mechanical Engineering 항상 인기 있고요. 그 다음에 Chemical Engineering도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케미컬 엔지니어가 에너지 쪽에서 많이 일하거든요. 석유 회사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주로 Electr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게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전공 중에 하나죠. 예,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인기가 있다 생각하시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인기가 많을까요? 특히 최근 한 10년 사이에 더 그렇게 됐는데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는 컴퓨터를 쓰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밸리에 가면 큰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워낙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이래서 컴퓨터 쪽이 워낙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 부분만 아니어도 뉴욕주로 보면 뉴욕시에 무슨 월스트리트도 요즘은 컴퓨터 쪽으로 많이 옮겨가니까 주로 하이어하는 전공이 컴퓨터 쪽 전공을 많이 하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 보시면 어느 쪽을 가장 선호해요? 취업 면에서? 큰 빅테크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큰 좋은 회사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조금 중간 규모급 회사들, 그 테크 회사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누구나 아는 글로벌 기업.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가면은 좀 리스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는데 그로스 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본인한테 경험상으로도 좋고 커리어상으로도 좋고 파이낸셜 나중에 그것도 아주 좋겠죠. 좋죠.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유망한 전공 어느 쪽 생각하세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요즘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많이 하는데 그쪽은 제가 보기에 뭐 아직 출발도 안 했으니까 상당히 물론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부분, 헬스케어 관련됐는데 컴퓨터가 요즘 또 헬스케어도 많이 쓰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도 요즘은 의료 관련된 그런 전자 쪽.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테슬라도 그렇지만 테슬라가 사실은 요즘 거의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도 이제 컴퓨터로 다 이렇게 탐사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그렇죠. 공부하셨을 때가 벌써 20-30년 전이셨을 텐데 학부 결정하셨을 때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가 앞으로 유명할지를 아셨나 봐요. 성경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관심이 이공계 쪽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추천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사촌 누님이랑 좀 아는 분들이 미리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갈 때는 그 과가 또 저는 서울대를 다녔었는데 학부를 저희 때는 계산통계학과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컴퓨터공학과도 있지만 근데 계산통계학과에서 통계학 전공이 있고 또 컴퓨터 전공이 있었거든요. 전산 전공이.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 과가 컴퓨터랑 관련돼 있는 과인지는. 근데 이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죠. 유학을 결심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개인적인 거랑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데요. 제가 졸업하고 군대를 마쳤을 때 한국에 IMF가 왔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와서 취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전자회사였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전자회사긴 하지만
한국에 그 당시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IT 없었죠. 테크 회사가 없었거든요. 예, 없었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막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때. 예.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컴퓨터를 좀 더 많이 배우고 일을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왔죠. 석사 박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펄두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인디애나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박사 과정에 시작을 했죠. 그 당시는 미국의 닷컴 붐 마지막 시기여서 학생들이 주로 박사를 안 하고 대부분 석사만 마치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가서 취직을 하는 게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남아서 박사를 했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부임을 부임을 그렇죠.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졸업할 때 이 고용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외국인을 특히 채용하는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았군요. 테크 쪽에서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는데 대학은 이제 그런 그게 없었거든요. 제한이. 그래서 저는 사실 박사하고 교수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박사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먼저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퍼를 받아가지고요. 저 인터뷰 마이크로소프트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셨어요? 그냥 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했죠. 그리고 그때 선택한 것을 지금까지 그렇죠. 20년 넘게 여기 계셨다면서요. 어떤 됐습니다. 점에서 RIT가 만족스러우셨어요? 어떤 직업이든 완전히 만족스러운 직업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학교랑 저희 과가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학교가 대부분 백인의 교수든 학생이든 전통적인 그런 미국 티칭에만 신경 쓰는 그런 학교였는데 대학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딱 시작할 때 이제 학교에서 좀 방향을 약간 틀었어요. 그래서 연구도 좀 더 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을 더 받고 교수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됐으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하는 거는 여전히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잘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좋은 점이 돼서 제가 아직도 여기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들었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RIT만의 프로그램 중에 좀 자랑하고 싶은 점? 첫 번째로 꼽은 거는 코어 프로그램일 거예요. 지금 미국에 저희처럼 그렇게 큰 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되는데요. RIT는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오래됐고요. 한국으로 치면 인턴이죠, 주로. 저희 학교 학생은 과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여름 2번의 뭐 인턴을 해야 되고 이제 코앞이라고 하는데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인턴을 해야 돼. 그런 저희가 이제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좀 달라요. 보통 2번 여름이랑 한 학기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오피스가 있어요. 학교에 코앞 오피스가 있고 그럼 그 오피스에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들이 이제 오죠. 학생들을 이제 리크루트 하려고 그죠? 그러면 저희가 큰 이제 잡페어를 2번을 해요. 저 가을 학기랑 봄 학기에 그럼 학생들은 가서 이제 거기서 레즈메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는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오퍼를 줘서 일을 좀 하고 하죠. 또 회사에서도 어차피 저희 학교랑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커넥션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저희 칼리지에도 따로 오기도 하고 저희 과로 따로 이제 문의가 오기도 하죠. 이 학생들 좀 추천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해요?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렇죠. 한 번 하면은 여름에 하면 3개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합쳐서 여름하고 가을 뭐 합쳐서 6개월 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인턴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서 그냥 간단한 일만 하는 맞아요. 근데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학생들 똑같이 가서 일을 해요. 보통 인플로이처럼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리포트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슈퍼바이저가 이 학생은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고 뭐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얘가 코앞한 걸 패스했다. 그러니까 코र्스를 들은 것처럼.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페이도 받고요. 보통 다른 정규 직원이랑 똑같이 일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석사 과정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 과는.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
코압이랑 나중에 퍼머넌트 잡 잡는 그 인플로이어 중에 네네. 큰 인플로이어 중에 하나가 애마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학생들도 애마존에서 근데 코압이 좋은 게 뭐냐면 네. 가서 일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 아주 좋은 학생 그 자리에서 바로 풀타임 오퍼를 받고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해서 정직원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코압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그렇죠. 한번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 뽑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 더 추천해 하나 더 주신다면 추천한다면 저는 저희 과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네. 저희가 굉장히 교육을 알차게 시킵니다. 예. 그래서 특히 1, 2학년 수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타이트하게 그렇지만 그거를 다 잘 하고 나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게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거든요. 퀴즈 같은 거 푼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가 이런 거니까 물론 저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MIT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는데 프로블럼 솔빙 코스를 들으면서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코딩 아닌가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면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코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코딩이 아니고 실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구현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코압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코압 갔다 오면 또 한 번 더 성장을 하거든요. 교수님이 직접 티칭을 하셨을 때 자주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 있다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한다기보다 미리 자료를 다 준 다음에 공부를 해오라고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제 액티비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고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고 뭐 그룹으로 푼다든지 그러고 나서 푸는 과정에서 교수들하고 교수하고 디스커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푼 거를 나와서 이제 데모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수업이 하나 있고요. 저도 이제 종종 하지만 또 다른 수업은 약간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하고 비슷한데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직접 풀어보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 대해서 디스커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 라이브 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도 라이브 코딩을 하고 가르치면서 학생들도 실제로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코딩하면은 또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부딪히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디스커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시간적으로 압박을 줄 때는 그 2시간 안에 그걸 문제를 다 풀어서 서밋까지 다 하게 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느낄 때도 있죠. 한국 학생들도 좀 많이 만나셨어요, 그동안 가르치면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희 RIT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특히 언더그래주에이트 이공계 에듀케이션으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대학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저희가 주로 의지하는 게 이제 랭킹이랑 학교 이름이랑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스트코스트나 웨스트코스트. 특히 여자친구들은 안전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박사과정 유학 올 때는 제가 보기에 랭킹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학부로 오실 때는 전공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학교 이름이나 랭킹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분야에서 특히 잘한다든지 예를 들면 학부 수업 교육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리서치 해보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내가 좀 더 소규모의 그런데 맞는지. 그렇죠. 맞는지.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방점이 있는 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자기 지역하고 좀 가까운데 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공계를 공부하고 싶은데 인문사회계 쪽이 좀 강점 있는 학교에 간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와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알면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수능으로 이 대학을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기대되는 점 있으세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주로 이제 인도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 과 교수들이 저한테 맨날 농담을 해요. 왜 한국에서는 안 오냐.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도 학생들 사실 인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석사만 해도 2년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다들 가서 일 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국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 우리 한국 학생들 열심히 잘하잖아요. 성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영어를 좀 물론 우리 때보다는 더 잘하지만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거를 많이 기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한국 학생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전공이 맞는지 미국 친구들을 보면 진로에 대해서 좀 확고한 생각들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 좀 다를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기의 진로나 자기의 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좀 지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초중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은 예를 들면 의대나 법대도 나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대학 갈 때 선택을 학부 하거든요. 때부터 무조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학 올 때 만약에 전공을 생각한다면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진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겠죠. 그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한 친구들이 더 미국에 유학을 왔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동기가 얼마나 부여되느냐가 모든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